송원TV입니다. 오늘은 601 선거 5번째 시간으로 2번째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양평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양평지역본부장을 맡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맹주철 예비후보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양평지역본부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금 송원TV가 네. 일단 그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 네.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2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송원TV 대박나기 위해서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송원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2021년 10월 10일 날 저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그 이재명 그 지사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의 역할은 2021년 10월 10일까지 그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위원회 그 제7본부 양평 지역 본부장을 맡았던 거고요. 네. 지사님이 당선가 된 동시에 제 임무는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마 내일쯤 지사님이 지사직을 내려놓으시게 되면 아마 선거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꾸려지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새롭게 꾸려진 그 선거위원회 그 민주당 그 권리당원 한 사람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번이 지난 선거에 의해서 2번째 출마신데 이번에 출마하시는 동기라든가 출마의 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출마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러면은 내년 2022년 3월 20일 날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그때부터 예비 후보라는 거를 좀 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예비 후보도 아닌 그냥 출마 희망자. 그렇죠. 예, 맞아요. 18년도에 출마의 변을 준비하면서 그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쓴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군의원 선거가 군수 선거나 역대 이제 중요한 선거들이 많은데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공천을 받게 된다라 그러면 그 출마의 변을 그 내용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출마의 변 내용은 크게 한 3가지로 축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3번째는 주민과 첫 번째로 대면하는 군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3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첫 번째 그 다름과 틀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다르다의 반의어는 같답니다. 그리고 틀리다의 반의어는 맞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라 그래서 틀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회에서. 네. 다른 거의 반대는 맞다인데 왜 틀리다라고 우리 사회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훈련과 사고적인 혼돈을 좀 바로 잡고 싶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가 있어줘야 된다. 그 사회가 혁신과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번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공정한 세상이 돼야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된다. 네. 그 공정은 기회로부터 공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보상으로부터 공정해줘야 되는 거고, 인사, 뭐 각종에서 다 공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공정한 사회가 돼야 이 사회가 더 혁신적이고 변화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된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인사도 꼭 공정하지 않으면 그냥 줄 잘 타고 패거리 내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정의는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 그 정의를 제 5공화국에서 썼더라고요. 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아, 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의는 뭐냐면 알겠지만은 부패 그리고 반칙 그런 걸 없애자는 사회인 거거든요. 아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네. 근데 그 아주 좋은 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네.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이 그 우리 사회를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라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사회의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 세 번째는 그 군의원의 그 핵심적 역할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받아본 것 중에 보니까는 세 번째가 이 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설명드릴까요, 그냥? 지금 그냥 막 다 얘기 나온 김에 다 하시죠, 뭐.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네. 번째 질문 내용인데요. 그 군의원의 핵심 역할이 뭐냐? 이것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는요. 군의원의 역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그 심의와 그 의결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제정에 대한 기능인 거고요.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써져 있는 타당성과 그 합리성에 대한 그 기능입니다. 요 세 가지가 그 군의원이 갖고 있는 핵심적 기능인 거고요.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그 군의원의 역할 중에는 그 첫 번째 예산의 심의 의결 기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집행부 감시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시 기능보다는 집행부하고 군정하고의 이제 좀 소통과 네. 협력 기능 이것이 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소통과 협력 기능이 좀 있어줘야 그 군정에 대해서의 그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 네. 그리고 그 각 지역의 읍장님하고 면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을 그렇게 견제와 감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보조 역할이거든요. 네. 이게 군의원이 주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 군정을 견제와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군정을 소통과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야, 군의원이 된다면 첫 번째로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싶은 정책이라든가 특별한 활동이 있으시면 네. 뭐 요거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갖고 여기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해가지고 아, 데이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예. 자막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래요. 제가 그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싶은 첫 번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선 7기 예산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 7기는 2018년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2018년 본 예산은 5,530억 원에 3차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게 6,770억 원입니다. 2019년 본 예산은 6,370억 원이고요. 4차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은 7,780억 원입니다. 2020년 본 예산은 7,390억 원에서 6차 추경을 통해서 9,59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본 예산은 올해죠. 7,390억 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3차 추경을 통해서 9,490억 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차 추경까지인 거고요. 아마 제 그냥 추측으로는 한 번이나 두 번, 1차나 2차 정도에 또 추경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4차나 5차 추경을 갖다 한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9,500억이니까 뭐 1조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평은 올해 아니면 내년 2022년도에 1조 원의 시대를 맞이한다. 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1조 원의 시대.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1조 원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양평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7.7%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뭐 82% 정도는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게 되겠죠. 가장 네. 크게 받는 게 이제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 잘 사는 도시들이 많으니까 양평처럼
좀 돈도 없고 좀 빈약한 데다가 예산 주고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맨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평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양평의 미래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양평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개발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집행부의 역할인데요. 저는 집행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의 도움과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이 지방 조례를 통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가칭은 뭐냐면은 양평 미래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어요. 가칭으로는. 네. 그래서 양평의 신성장 동력을 논의하고 그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는 곳에 총 역량을 직결해서 저는 9년이 당선이 되면은 핵심 역할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네. 아시다시피 양평은 보수의 색채가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특별히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질문이 두 가지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평이 이제 보수된 도시다.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왜 선택하셨냐 이거 같은데 첫 번째 양평이 보수화된 도시다. 맞습니다. 네. 진짜 보면은 보수의 지역이에요. 네. 저번에 어렵게 저희 그 민선 7기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게 정권을 가져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으면은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언론사를 이제 좀 만들게 됐어요. 네. 언론사를 만들면서 각종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경상도 사람도 있었고 호남 사람도 있었고 충청도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다행히 있다 보니까는 만나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근데 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제 소개를 할 적에 경상북도 양평군, 전라남도 양평군에서 온 맹주철입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죠. 네. 저 친구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꼭 질문을 해요. 그런 네. 제 소개를 하면은. 경상북도 양평군이라고 한 것은요, 양평군의 역대 선거라든가 이 지표들이 네. 경상북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네. 양평군은 경기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상북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고요. 네. 전라남도 양평군은 그런데 경제적 지표는 전라남도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냐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2011년도에 얘기해서 시트쳤던 그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 보수화된 것은 맞는데 보수화된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양평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1973년도에 양평에 팔당댐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공장을 하려던 사람 여기서 뭔가를 산업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떠났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 위축이 된 게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1945년 해방 이후에 1950년대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평이 그렇게 보수화된 도시가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그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아시죠? 네. 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바로 사진 한 지역의 장면이 여기입니다, 양평. 예.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그 지역이 뭐, 용문산이냐, 백운산이냐,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지역은 양평입니다. 네. 그래서 항일의 도시였고요. 또 1945년도에는 몽양 여운현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건국준비위원회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진보화된 도시였는데 1950년 6.25 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학살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이념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문제가 돼서 이제 보수화가 좀 됐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양평이 옛날부터 이렇게 보수화된 도시는 아니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왜 민주당을 선택을 했냐라 그러면은 민주당을 그 가장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 정당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뿌리는 1955년 그 신익희 선생님이나 장면 선생님도 구성돼 그
뭐냐면은 민주화를 위한 정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진보적인 정당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진보 정당의 뿌리라고 했으면 아마 1945년도에 했던 진보 정당들 네. 그것을 아마 당원 당규나 강령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 그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4.19 혁명, 그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60 그 항쟁, 그다음에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우리나라의 골목골목에 그 독재와 그 전제주의가 언습했던 데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아주 가장 그 선봉에 섰던 정당이죠.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양평이, 저도 여기 신문 활동하면서 양평이 예전부터 보수 지역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정황 지표들을 본다라면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살아가면서 생활에 그 나름대로 좌우명이 있다라면 제가 술자리에서 사실 그 가장 건배점 많이 기울였던 게 과유 불급이 없는 세상이다. 그 세상을 위해서 건배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술자리에 있다 보니까 과유불급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제 제가 아주 친한 사람들로 건배짠 할 적에 욕을 했던 건데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과유불급이 그 논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예. 공자가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자는 그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었어요. 네. 옛날에 서당이라는 데가 현재 우리나라 치면 이제 사립학교인 거거든요. 보니까는 공자님이 너무 유명하시고 해던 분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는 유능한 제자도 있고 뭐 아닌 제자도 있고 이랬지만은 하여튼간 전국에서 많은 제자가 모였습니다. 한 제자가 그 한 반에 우리 지금 반인데 그 자상이라는 학생하고 자하라는 학생이 있는데 공자님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상하고 자하가 있는데 공자님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야, 자상은 걔는 진짜 똑똑하고 유능한 애다. 걔는 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가 그러면은 자하보다는 자상이 난 거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그거는 아니고 자상이 똑똑한 건 맞는데 넘치면 부족함하고 똑같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서 넘쳐나는 사람이나 너무 없어서 부족한 사람하고 똑같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갖다가 교만이라든가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도 하지도 말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그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이라든가 과욕을 부리지 마라.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좌우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평 국민들에게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네. 지금 여러분과 같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19를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양평도 저희 소상공인들하고 그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그렇고 그 학교가 휴무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뭐 농촌 경제라든가 뭐 어느 한 군데 그 직격탄을 안 맞은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은 바로 국민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국민들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줬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아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마 다음 주중에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가장 큰 역할이 주민들이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냐? 저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성적표가 있느냐? 세계 경제 교육 규모 10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은행들이 찝는 세계 혁신지수 1위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굉장히 뻗어나갈 수 있는 수치가 더 많고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변방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중심국으로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고요. 네. 그것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입니다. 양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한민국의 세계 핵심 국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양평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변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에 잘 사는 양평,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곳에 저 맹주철이 함께하고 그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양평에 대한 토박이에 대한 저의 또 꿈입니다. 시간 내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이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에. 네. 네, 대박 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 다시 양평군 의원에 도전하는 맹주철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대담 나눠봤습니다. 금번 제8회 601 지방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그 열기가 일찍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1 선거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 중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면서 선거 관련 제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